혹시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집에서 한 식구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커다란 축복이지만 어떤 경우엔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조선족 여성 연희 씨의 인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 파괴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의 빛을 찾았는지 아주 차근차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녀가 경험한 고통은 말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사랑하는 아내였죠. 하지만 이내 시아버지의 추악한 손길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되었고, 자신의 숨겨진 과거로 인해 사랑하던 남편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그 누구도 연희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싸워야 했고 끝내 믿기 힘든 용기를 내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충격이나 호기심을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적 소외, 가족 안의 폭력, 그리고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울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연희 씨는 20대 후반, 조선족 중에서도 특히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부모님과 어렵게 살아가던 중 한국의 한 중매 사이트를 통해 노총각 진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진수 씨는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40대 초반 남성이었고, 결혼이 늦어졌지만 성실하고 착한 남자라는 평을 들었죠. 연희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가난한 집안의 현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해남으로 시집을 오던 날, 연희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 진수 씨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시댁 문턱을 넘자마자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상철 씨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며 스킨십을 시도했고, 눈빛에는 일반적인 가족 간의 정서와는 다른 음침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희 씨도 착각이라 생각했죠. 한국 문화가 조금 다른가 보다. 어른이니까 내가 참고 지나가야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방에서 나올 때마다 부엌까지 따라오는 시선, 설거지를 할 때 몰래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 잠깐 외출할 때도 집안에 혼자 남으려 하지 않는 불안감. 그 모든 순간이 연희 씨에겐 공포였습니다. 시아버지 상철 씨는 이제 노골적으로 연희 씨의 몸을 만지려 하고, 그럴 때마다 연희 씨는 불쾌감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합니다. 연희 씨는 이 사실을 남편 진수 씨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고 집안에서도 한마디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로 다그치곤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연희 씨를 항상 중국에서 온 며느리로 여겼습니다.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감시하고 경계했죠. 그녀는 매일 밤 방 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떨며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간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연희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이 아이가 생기면 시댁에서도 더 이상 함부로 못하겠지.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걸까요? 혹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걸까요? 임신 8주 차, 연희 씨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계단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유산 판정을 내렸습니다. 연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단지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아버지는 더 대담하게 연희 씨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희 씨의 숨겨진 과거를 알아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연희 씨는 19살 어린 나이에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 그 아이를 고모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들은 상철 씨는 연희 씨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 얘기 내가 아들한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조용히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연희 씨의 과거를 흉기로 이용하며 점점 더 악랄한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진수 씨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진수 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버지에게가 아닌 연희 씨에게 향했습니다. 왜 숨겼어? 왜 그런 과거를 감췄어? 진수 씨는 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을 외면하며 연희 씨의 과거에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연희 씨는 믿었던 남편에게서도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그녀의 말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고 남편의 냉정한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지옥을 끝내야 해. 그녀는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근처 여성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한국말, 낯선 제도, 낯선 절차 속에서 상담사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이 말 한마디에 연희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경찰서에 출석해 시아버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도 고통이었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족 망신 다 시키네. 조선족이 역시 문제야. 이런 말에도 연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중국에 두고 온 딸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고 시아버지 상철 씨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나를 유혹했다, 돈을 노린 거다라며 거짓 진술을 이어갔죠. 하지만 연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몰래 녹음해뒀던 상철 씨의 음성 파일, 그리고 여성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 기록, 심지어 이웃 주민의 증언까지 더해져 결국 법정은 연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 상철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연희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의가 드디어 그녀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성범죄가 공개되며 연희 씨는 지역사회에서 망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진수 씨는 끝내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혼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걸 속였습니다. 그 과거를, 딸의 존재까지. 연희 씨는 이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침묵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배려였지만 결국 그 침묵이 가장 큰 상처로 되돌아온 것이죠. 이혼 판결은 비교적 빨리 났습니다. 법원은 진수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동시에 연희 씨가 받은 상처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희 씨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흘린 눈물, 참았던 고통, 그리고 잃어버렸던 존엄성의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1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딸을 다시 만나는 순간 서로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엄마, 내 진짜 엄마 맞아요? 라고 조심스레 묻던 딸의 말에 연희 씨는 아이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었다. 엄마가 이제 다시는 너 버리지 않을게.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아이와 둘이 살 보금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다시는 어떤 남자도 어떤 가족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성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권력의 폭력, 그리고 피해자에게 향하는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구조, 믿지 않는 사회, 그리고 가족은 참아야 한다는 오래된 문화가 문제를 키웁니다. 특히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권력 관계, 조선족 여성에 대한 편견,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사회 분위기는 이 사건의 본질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여성상담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어 신고한 순간 그 싸움은 절반 이긴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믿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묻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의입니다. 연희 씨는 모든 것을 잃는 대가로 자신과 딸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용기 있었고,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끝내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남편의 배신 앞에서, 그리고 숨겨진 과거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진 않을까요?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 상처를 주는 누군가, 그리고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연희 씨처럼 당신도 용기를 내면 반드시 새로운 내일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